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책임론에서 두 번째 문제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 파트를 봅니다. 위에 우리 본 중에 10조 사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요 10조 사망 위에서 참조해서요. 어떤 내용이냐면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심신장애에 빠진 후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는 전 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위에서 본 것처럼 책임 무능력이나 또 한정 책임 능력자 이런 경우에는 한정 책임 능력자인 경우에는 형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심신상실이나 또는 심신미약이나 이렇게 이르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일부러 그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철도 간수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오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내려서 차나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그죠? 이렇게 경고음을 울리고 그 차단기를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세상에 좀 유감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주 한 3병 마시면 나는 그냥 정신 잃고 자버리게 된다. 뭐 이걸 알고 나중에 기차 지나갈 때 차단기 내리지 않아서 차나 사람이나 뭐 죽어도 난 할 수 없다. 나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소주를 2병, 3병 마십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자고 일어났더니 차단기를 내리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열차에 치여서 몇 사람이 죽었다 칩시다. 자, 이건 어떻죠? 이 사람이 그 차단기를 내릴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의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행위를 해야 될 때, 즉 차단기를 내려야 될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상실이죠. 명정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위 때에는 심신상실자니까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심신상실을 일부러 야기한 거죠. 이 사람이. 그죠? 알면서 내가 열차 지나가면서 사람 죽어도 좋다. 이렇게 알면서 자기 스스로 술을 일부러 마시고 그렇게 자버려서 그 사고가 났으니까 그냥 질병으로 인하거나 자기가 그런 예상치 못한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경우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1시간 후에 차단기를 내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 일부러 술 취해서 나는 그냥 자버리겠다. 그리고 자버리고 사고 날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 차단기를 내려야 될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 시점에서는 심실 상태였죠. 하지만 그걸로만 보면 처벌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심신장애를 어떻다고요?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스스로 야기한 경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처벌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원인 설정행위, 실행행위 있는데 이 원인 설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 설정행위입니다. 자, 그럴 때는 다 책임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알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행행위 때는 책임이 무능력이거나 한정 책임 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전체로 보면 어쨌든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법학이 좀 이 역시 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일본 말을 좀 번역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자유롭다 이런 거 원인 설정 행위 때는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그냥 풀어서 더 정확하게 쓰자면 책임 능력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기의 책임하에 책임 무능력이나 한정 책임 능력 상태로 몰아간 자기 자신을 몰아간 그런 그 형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유형을 보면 여기 고의 과실이 있고 자기 부자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예를 든 거는 고의로 부자기 범으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죠. 이 경우가 가장 예를 들기 좋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고의로 자기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습벽이 있다. 이걸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술 주정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사람을 때리고 하는 습벽이 있음을 알고 자기한테 유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둘이 마시면서 내가 오늘 소주 한 2병 먹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이놈 내가 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일부러 소주 2병 이상 마시고 명정 상태에 달해서 상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기가 그런 상태 습벽이 있다는 건 알 수는 있는데 습벽이 오늘 또 나타날지,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소주 2병 마시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텐데 이렇게 때리는 것 그거까지도 다 책임지면서 그것까지 예상을 했다는 건가? 좀 이 경우는 좀 이해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꼭 그냥 말로만 설명하자면 자기가 사람을 때리는 습벽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술을 마시고 그 명정 상태에서 그 습벽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과실과 자기가 이렇게 겹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부주의로 명정 후 과실치상. 자신이 술을 마시면 상해의 습벽이 있음을 알면서도 멈춰야 되는데 계속 부주의하게, 그죠? 방만하게 부주의하게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만 또 상해를 저지르고 만 거죠. 이건 일부러 때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걸 아니까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셔버린 그 과실이 있다는 거죠. 자, 고의 부작위는 아까 설명을 했고 과실 부작위. 자신이 술에 취하면 상해의 습벽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주의로 술에 취하여 의무 불이행한 경우. 자기가 자기가 술에 취하면 그냥 명정 상태에서 잠이 든다는 걸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자꾸 술 먹고 있다가 그냥 차단기 내리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하는 것이 처벌될 수 있냐, 처벌할 수 없는 거냐 하는데 학설이 나뉘는데 불가벌설은 이런 겁니다. 행위와 책임 능력에 동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말이 좀 거창한데 특별한 게 아니고 행위할 때 뭐죠?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 책임 능력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그죠? 책임 능력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원인 설정 행위 때는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행위 시에는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어제 형식적으로 보면 그거는 처벌할 수 없다. 자, 이런 거고 가벌설은 뭐 다른 학설이 있지만 지금 제일 다우설은
원인 설정 행위하고 실행 행위 그 전체를 놓고 보면 처벌할 수 있다.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자기가 원인 설정할 때는 책임 능력이 있었고 거기서 자기가 일부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범죄의 결과가 일어났으면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다수설이다. 그죠? 자, 요 이제 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가벌성 이제 이걸 살펴봤고 이렇게 처벌하게 되면 범죄의 시작은 언제로 봐야 될 거냐 하는데 그죠? 이 학설이 나뉩니다. 자, 내가 책임 능력이 있을 때는 언제죠? 그 원인 설정이니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죠.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접 나중에 사람을 때리거나 차단기를 내려야 될 때 잠이 들어버린 그 범죄의 실행 시기, 이제 그 시점이 있죠. 그죠? 자, 이 두 시점 중에 어느 것이 범죄의 시작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이 사람 범죄가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나는 이제 술 마시고 정신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때부터 범죄는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범죄를 준비하는 건지는 몰라도 범죄 자체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람을 때리거나 차단기를 내려야 될 때, 저쪽에서 기차가 그죠? 100m나 200m나 막 가까이 막 칙칙폭 달려오는데, 그때 차단기 내리지 않은 그 시점, 거기에 이제 실행행위죠. 그죠? 이때가 범죄 시작한 때다. 이렇게 학설이 나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파, 심파, 여기서 사실 이 학설의 대립도 나뉘어지는 건데요. 구파는 객관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파는 객관주의로 뭘 중시하냐 하면 범죄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범죄 실행 시기를 중요시합니다. 자, 그래서 구파는 뭐죠? 객관주의, 구파는 실행 행위 시설을 주장을 하고 심판은 그 범죄성이 탁 드러나는 그 사람 주관주의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주관주의 그 범죄성이 탁 드러나는 그런 그 원인 설정 행위 시 그때가 그 범죄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원인 행위 시설로 보면 내가 이제 범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술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이다 이렇게 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가벌성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거죠. 그러다 술 마시다가 그냥 소주 한 3병 마셔야 되는데 4병 5병 마시고 그냥 쓰러져서 그 사람 때리겠다 그랬는데 사람 때리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뭐죠? 상해의 미수 이렇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범죄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거는 좀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오늘 저놈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술 마시기 시작했으면 벌써 범죄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뭐 때리기는 그냥 자기 쓰러져 그 다음날 일어났다 그런데도 너 상해죄의 미수다 이렇게 보면 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자, 행위시설은 그 구파의 객관주의 자, 여기서 범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 범죄를 시작될 때는 어쨌든 전혀 이 심신상실 상태인데 그때 범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 일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반무의식 상태는 돼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보면 그때 가서 비로소 범죄를 시작했다 그러면 가벌성의 범위를 너무 좁힌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지만 간접정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죄 성립되지 않는 꼬마 이런 애를 이용해서 범죄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자기 자신을 도구로 해서 간접 정범의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죠? 자기 자신을 책임 무능력 상태로 만들어서 책임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도구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으니까 그런 형태라면 어쨌든 원인 설정 행위 때 범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서로 비판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학설은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미수로 처벌해야 된다는 이 비판 때문에 원인 행위 시설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자기 스스로를 책임 무능력이나 한정 책임 능력 상태로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데서 우리 다수설은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 전체를 놓고 볼 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행의 착수 시기를 원인 설정 행위 시로 볼 거냐 실행 행위 시로 볼 거냐 하는데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법성의 인식입니다. 위법성 인식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걸 우리는 위법성 인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하면 내가 이 행위가 형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알고 있는 것 이건 처벌되는 행위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걸 위법성 인식 그럽니다. 자, 위법성 인식 그 내용은 좀 이제 하나씩 보는데 이 위법성 인식은 뭔가 형법 규정에 위반돼서 처벌된다 이런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법규의 종류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그 구체적인 인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윤리적인 인식하고는 또 이거 다릅니다. 비윤리적인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폭넓은 그죠? 그런 그 가책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뭔가 내가 국가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야. 형벌의 대상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다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거보다는 좁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한 형법 규정에 반한다는 인식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된다는 거죠.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양귀비꽃 아시지 않습니까? 양귀비가 그 꽃은 예쁜데 마약이거든요. 그 양귀비가 마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인이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귀비꽃을 그 재배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생물 시간에 양귀비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키웁니다. 생물 선생님은 이게 양귀비꽃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키운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비록 그 마약 종류에 해당되지만 내가 뭐죠? 그냥 선생님으로서 관상용으로 학생들한테 생물 시간에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 이건 처벌되는 게 아니야.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단에 양귀비꽃들을 쫙 심었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어떻죠?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거죠. 이 사람 양귀비라는 것도 알고 이것이 마약에 해당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로 쓸 때는 나는 처벌 대상이 아니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선생님이 이런 관련 형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돼야 되겠냐 이런 말이죠.
애매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은 다 알았으니까 고의는 성립되고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선생님은 자기가 처벌된다는 어떤 그런 그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을 안 했으니까 그 반성할 여지도 없는 거고, 그거는 나쁜 마음이 쉽게 없어서 그거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학설이 나누는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없으면 처벌 안 된다는 거죠. 불효설은 뭡니까? 필요 없다. 그런 인식 여부는 따질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형법이 위반되면 처벌하면 된다. 이런 거고, 절충적으로 인식 가능성설은 인식 가능했다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때는 처벌해야 된다. 절충적인 입장이죠. 우리 형법은 좀 인식 가능성설 쪽에 가깝게 뒤에 나오지만, 그 착오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벌된다. 이런 절충적인 입장이니까 인식 가능성설 쪽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건데, 인식 가능성설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뭐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까운 거죠. 이제 그래서 요 인식 가능성의 그 인식을 하는 못한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건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한 거지만, 법률의 착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은 위법해서 처벌되는 건데, 자기 혼자만 행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자기 자신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걸 우리는 법률의 착오 그럽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이죠. 이게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는데 자기 딴에는 이게 처벌이 되는 거라고 마음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그거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동성연애행위 이런 건 우리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간통행위 지금 무효화돼서 처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처벌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간통행위를 하거나 동성연애행위를 하면서 이거 처벌되는데 이거 들키면 안 될 텐데 혼자 착각해서 그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막 혼자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자기만의 착각에 빠진 거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자기 혼자 착각을 한 것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그걸 환각범 그러는데, 환각범은 전혀 형법상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 거꾸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되는데 자기 혼자만 이런 경우는 괜찮아, 범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착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착각에 이르게 된 과정이 봐줄만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혼자만의 독단에 의해서 그런 뭐 정통한 문헌을 찾아보거나 유권 해석을 하거나 그런 국가기관의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노력 없이 자기 혼자만 그냥 단순히 착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착각인 거죠. 그냥 독단적인 착각이니까 그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처벌이 됩니다. 자, 어쨌든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 착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금지 착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착오, 객관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는데 자기 혼자서만 괜찮다, 허용된다, 이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한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 법률의 착오의 유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